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만큼은 정통 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우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우영근 원내대표님께 고소합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흐뭇한 표정을 짓는 것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오늘 요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아니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내용을 하나씩 보면 네. 옳은 소리를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저 혼자 정치를 저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하냐 예. 이런 사실 비판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들이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내용들 보면 극찬, 찬사, 공감, 성공하게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 보수 정당인데 부자와 재벌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 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벌도 계약에 동참을 해야 된다. 법인세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약 가계부 반성한다. 증세 없는 복지 이거 안 된다. 네. 대통령이 분명히 증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증세를 거론해버렸어요. 거론을 해버렸어요. 예.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러니까 사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밑에 자막으로 쭉 소개해드렸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환영을 했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 괜찮을 텐데 예. 꼭 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아니 꼭 저렇게 남들 다 대표까지도 좀 잘했다고 하는데 예. 저게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전상철 차장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DNA까지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좀 바꾸겠다라는 지금 내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지금 사실 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꾸겠다는 정도가 아니죠. 예. 예, 저는 지금 정치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보수 논객으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지금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고 했지, 연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의 새로운 지평이 아니라 진보 좌파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보수와는 완전히 이제는 이별을 한 분이에요, 오늘로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약을 비판하고, 이제 공약 가계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약 자체를 비판을 하고, 확장 재정 정책, 지금 최경환 부총리와 각을 세우고 했는데, 그런 걸 따라서 바로 대통령이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 핵심을 바로 찔러버렸습니다. 네. 창조 경제가 성장 해법이 아니다. 예.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오늘 내가 연설문을 한 30분 꼼꼼히 읽어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대통령과 이렇게까지 각을 세운다면 이제 청와대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 같으면 좋은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 되는 구내 식당까지 내주어서 동네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했다. 이게 지금 대기업 재벌을 두고 비판하는 겁니다. 예. 언뜻 보면 맞죠.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기업 있는 건물에 그 구내 식당을 일가 친척에게 내주었다고 해서 동네 식당이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원내대표 연설을 했느냐. 한번 본인이 반성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보면요. 시장 경제를 이제는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는. 그리고 아까 정세 없는 복지에 반대한다는 말은 결국 부자 대기업에게 그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분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를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서구의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어디다 많이 거두고 있는지 예컨대 소비과세와 이 소득세에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 예. 이걸 연구를 하긴 했는지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자, 허은명 부장께서 지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보수 농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늘 뭐 보수다 진보다가 아니라 상식 예.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모두의 그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또 우윤근 대표가 박수를 치는 모습이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어요. 네. 상대당이 그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상대당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이라고 하면 저렇게 박수를 쳐주는구나. 오랜만에 좀 저런 모습 보이니까 좋은데 저는 사실 오늘 유승민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이걸 조목조목 뭐 전 변호사님하고 약간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그걸 얘기하기보다 이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유승민 대표의 발언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대표가 된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에 새누리당을 향해서 친박 위주의 거수기다. 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여론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들어냈고 따라서 저는 오히려 유승민이라는 존재는 새누리당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존재다.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새누리당은 바꾸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 새누리당이 거수기가 아니다. 어떤 이런 존재감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유승민 대표가 말했던 제3의 길, 뭐 노선 정책, 옳다 그르다를 뭐 따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뭐 우클릭을 한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그 좋은데 최근에 그 동교동기하고 또 불협화음이 들면서 약간 야권 분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제일 문제고 또 증세 없는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상식적 차원에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한데 저는 어떻든 유승민 대표의 연설은 새누리당의 변화의 에너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의화 국회의장도 오늘 굉장히 훌륭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또 할 말이 예, 있으신가요? 제가 짧게 한 말씀.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보편적 복지는 급진 좌파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책이 비슷하니까 예. 둘 다 지금 진보 진영에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집단주의 정책에 서 있는 거와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한길 대표 당시 황우여 대표가 국내에서 그 국회에서 그 대표 연설을 했을 때 사람 이름 바꿔놓고 봐도 똑같아요. 연설문이 전체적인 기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번에 유승민 대표 연설이 오늘 나왔는데 내일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연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결국 나는 같은 길을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보수를 혁신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보수 혁신하려면요. 복지 제도를 제대로 재검토를 하고 예. 성장 정책도 제대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그 원내대표는 전면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서 쉽게 말하면 집단주의적 사고, 사회민주주의적 사고로 길을 잡으면서 자기가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보수를 욕먹이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를 욕먹이고 있으니까 예. 황당한 거죠. 자,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로 당이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여당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뭐 공개적인 반응을 보인 건 없죠. 예,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기류만 전달을 해드리고요. 일단 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증세를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내대표 입에서 또다시 증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공식적으로도 어쨌든 얘기가 좀 예.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화 걸어서 왜 그랬어? 이런 얘기가. 그다음에 예. 친박 의원들도 야 저거 저렇게 자기가 대선 후보야?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지금 격앙된. 아, 친박은 또 내부적으로 격앙됐군요. 왜냐하면 사드 의총 같은 부분에서도 네. 사드를 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혼자서 이거 의총 열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창조경제를 비판하고 증세를 꺼내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친박 의원들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근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증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지금 복지 문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기조인데 그렇습니다. 그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 그 건가요? 오늘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약간 관악을 찾았을 때 예. 기자들이 만나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 당과는 일단은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이렇게 너무 나아가 버리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돈키호테라는 어떤 그런 반응까지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배제하고 당대표와 청와대가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예. 사실 뭐 원내대표가 돼서 지금 잘한 게 뭐이냐. 새정치연합하고 뭐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하기로 했느냐. 또 어떤 법안 주고받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을 관철시키겠느냐. 좀 별로 안 좋았던 상황에서 오늘 이 발언, 대표연설 발언까지 하면서 청와대와 이 원내대표가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건 아닌 건지 예. 사실 걱정도 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굴러가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검증. 근데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67%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을 꼽았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여론조사는 사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제 기억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우리 검찰이 해낸 사건이다. 이렇게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네,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 10월에 대검에서 검찰 직원들이 선정한 역대 사건 20선을 선정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이 1위로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검찰 직원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거가 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화면까지 캡처해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렸거든요. 저에게도 그 자료를 검찰이 다 제출해 주시면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뭐 이 화면을 언론사 화면을 2008년으로 돌아가서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 차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부끄러워하는 사건 1위가 아니라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1위였다. 이건데 최민희 의원이 다르게 얘기를 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이렇게 잘 봐야 되고요. 문구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잘못한 거죠. 최민희 의원이 착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의 보도에서 한 방송사의 보도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데 검찰이 뽑은 베스트 수사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꼽았는데 예. 이거를 부끄러운 사건으로 봤다. 검찰이 감추고 싶은 사건 1위로 봤다라는 고 판단한 게 최민희 의원인데 예. 그거 핑계를 한 언론사에서 방송한 한 화면에 캡처를 딱 봤는데 이 왼쪽 귀퉁이에 예. 거기에 부끄러운 사건 1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를 그래요? 그거를 보고 내가 갖고 온 거다. 예. 나는 잘못이 없고 방송사 잘못이다. 그럼 2008년에 그 방송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방송 내용, 그 제목 말고 그 방송사에서 방송한 내용은 어땠습니까? 내용은 틀린 게 없었어요. 내용은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제목만 좌상단 제목만 보고 그걸만 보고 그러니까 예. 의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질의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잘못이잖아요. 네. 그럼 틀릴 수도 사람이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검찰은 왜 그때 가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언론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빠져나가면서 네.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땐 빨리 사과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